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찰관의 역할은 법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때로는 모든 논리를 무시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신비한 유령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초자연적 경험은 가장 냉철한 경찰관조차도 현실의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이 무서운 순간 중 일부는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20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라투아 암먼스 사건은 2011년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발생한 가장 악명 높은 빙의 및 엑소시즘 사건 중 하나입니다. 라투아는 세 자녀와 함께 캐롤라이나가 3860번지에 있는 집으로 이사한 후 끔찍한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은 자신들이 200명의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찰스 오스틴 경관은 그 이야기를 자신이 들어본 가장 이상한 소리라고 말했고 그 자신도 신자가 되었습니다. 암먼스 가족은 설명할 수 없는 소음, 이상한 냄새, 빙의의 신체적 징후 등 여러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주장 중 하나는 라투아의 9살 난 아들에 관한 것인데 아들은 벽을 뒤로 걸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2명의 해먼드 경찰관이 집을 조사하는 동안 심각한 무선 간섭을 경험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하얗고 연기가 자욱한 유령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심지어 헤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령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경찰관들은 블라인드에서 이상한 기름 같은 물질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관찰했고 이는 사건의 불안한 성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한편 그 지방의 사제인 마이클 마즈노는 그 골치 아픈 사건들에 대해 듣게 되었고 더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주기에서 라투아에게 엑소시즘을 행할 수 있는 허락을 요청한 후 마즈노는 경찰관과 사회복지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작은 엑소시즘을 행했다고 합니다. 19. 밤을 틈타 수수께끼의 운전자가 그를 쫓는 경찰관들에게 음모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세우라는 그들의 신호를 따를 것 같았습니다. 순찰차는 속도를 줄여 차량에 접근할 준비를 했지만 갑자기 운전자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경찰관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이 운전석에 앉은 형체를 슬끗 보았을 때 차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로에서 급커브를 할 때마다 차량의 한계가 드러났지만 경찰이 거의 홀린 것처럼 묘사한 운전자는 논리를 무시하는 부자연스러운 속도를 가속했습니다. 삐걱거리는 타이어 소리와 굉음을 내는 엔진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애매한 운전자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추격전이 점점 더 치열해지자 경찰관들은 앞길이 튼튼한 울타리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울타리가 도주를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울타리에 다다랐을 때 그 모습을 찾기 힘든 흰색 차 뒤에서 불과 몇 초 뒤로 차가 사라졌다는 소름 끼치는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길에는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고 울타리는 그들의 추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어떻게 허공으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순간이동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8. 2022년 섣달 금음날 3명의 경찰관이 인근 집에서 이상하고 불안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웃의 불안한 신고에 응답했습니다. 그 안에는 카멜라라는 20세 된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위자보드와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카멜라는 빙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꺼내기 위해 방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안에서 비인간적인 으르렁거림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은 장교 중 한 명이 악마의 세력과 같은 이런 상황에 대처할 만큼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끝에 경찰관들은 카멜라에게 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방을 나가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이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17. 도움을 청했지만 도착한 집이 귀신에 들렸거나 초자연적 활동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경찰관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들어갈까요? 돌아설까요?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를 알아차리는 것 같았고 이상하고 작은 형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거의 악마처럼 보입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경찰관이 목격하지만 조롱당할까봐 두려워 보고하지 않은 다른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궁금하게 만듭니다.
16. 사라라는 여성이 과속을 하다가 경찰관이 차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대화가 순진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과하면서 자신이 과속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정지 신호를 놓친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의 차를 운전하고 생일 파티에 가는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한 태도로 운전면허증과 등록증을 요구했고 차 안에 마약이나 알코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주고받은 대화에 만족한 경찰관은 그녀에게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차 안에 남아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찰차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사라는 갑자기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2대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차에서 내렸다는 기록도 없고 경찰관은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사라진 것 같았죠. 꽤 소름 끼치지 않나요? 15. 테네시주 해리먼에 위치한 유서 깊은 해리먼 병원은 미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장소 중 하나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수많은 보고로 인해 경찰관들은 그 지역을 완전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다양한 초자연적 사건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방문객과 초자연적 현상 조사관들은 아기 울음소리, 육체를 잃은 목소리, 온몸의 유령, 그림자 인간과 같은 목격담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는 원인 없이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거나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장비가 넘어지는 것과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소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구식 흰색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의 유령에 관한 것으로 정기적으로 복도를 배회한다고 합니다. 오래된 산부인과 병동과 소아과 병동은 초자연적 활동의 핫스팟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냉점을 느낀다고 보고하며 이는 종종 초자연적 존재의 신호로 간주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방문객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신체적으로 접촉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섬뜩한 명성 때문에 경찰관들은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나 병원에 관한 전화에 응하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14. 로니 자모라 사건은 1964년 4월 24일 뉴멕시코주 소코로 근처에서 발생한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목격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는 경찰관 로니 자모라가 연루되었는데 그는 달걀 모양의 UFO와 2명의 인간형 형체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격담은 상세한 설명과 비밀 프로젝트 블루북의 구성원을 포함한 정부 관리들의 후속 조사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 당일 자모라는 폭발 가능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UFO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물체가 반짝이는 흰색이며 선체에 수직 화살표와 소승달 모양의 선을 포함한 빨간색 표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그 물체는 파란색과 주황색의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내뿜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조우는 제3세계의 근접조우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탑승자와 UFO 목격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상당한 관심을 끌었고 미 공군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UFO 목격 사례를 분석하고 그것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블루북에 기록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3. 와이파우에 있는 호놀룰루 경찰의 케쿨라 마카이 트레이닝 센터는 밤이 되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은 야간 경비원입니다. 교도관인 토니는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 중 하나를 이야기해줬습니다. 정기 순찰 중에 그는 갑자기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K9 부대 옆을 지나가자 개들은 소리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밥그릇을 넘어뜨리며 난동에 빠졌습니다. 그가 스왓 건물에 다가가자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는 건물 쪽을 바라보았고 나무 덧문이 이상한 리듬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니가 가까이 다가가자 셔터가 갑자기 멈췄고 섬뜩한 침묵이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짖는 소리마저 멈췄죠. 몇 밤이 지난 후 토니는 주차장에서 흰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녀가 길을 잃었거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천천히 계속 다가갔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녀는 갑자기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고 그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다시 그녀를 보았고 그녀는 화가 난 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12. 오하이오주 멘토의 경찰팀은 2021년 3월 비디오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유령 아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당국은 7세의 소녀가 밤에 혼자 헤매고 있다는 불안한 전화에 대응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주민들은 이 지역을 떠도는 듯한 신비한 인물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초인종 카메라가 완전히 하얗게 보이는 형체가 부자연스럽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면서 그 지역이 귀신 들린 것 같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그 형체가 평범한 어린이보다 훨씬 빠르게 똑바로 걷고 뛰는 작은 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사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소녀에게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은 겁에 질리거나 울고 있는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건물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다른 부대 몇 군데도 그 지역을 수색했다고 확인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11. 체육관에 있을 때, 조용한 공원에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것을 보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체육관 장비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초자연적 활동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종류의 광경입니다. 2020년에 촬영된 이 영상에서 경찰관들은 2세트의 야외 체육관 장비가 눈에 띄는 힘없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한 공원에서 녹음되었다고 말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인도 어딘가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20초 동안 기계는 리드미컬하고 섬뜩한 방식으로 움직이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평소 법을 집행하는 데 집중하는 경찰관들은 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무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분명합니다. 10. 새벽 5시쯤 경찰관 토마스 맥카트니는 동료들로부터 이상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컬럼비아 강위를 떠다니는 빛나는 빛이 목격되었다고 지적했고 맥카트니와 몇몇 다른 경찰관들이 그 현상을 조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럭키 13으로 알려진 라디오에서 일하는 한 남자는 신비한 빛 바로 아래에 있거나 매우 가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럭키 13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주황색으로 빛나는 커다란 구체가 자신의 집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카트니와 그의 팀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쪽 포틀랜드 방향에서 그들은 불타는 공을 닮은 또 다른 밝은 주황색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잠깐 그것을 관찰한 후 사라진 언덕 위에 원래의 주황색 빛에 다시 초점을 맞췄습니다. 럭키 13은 물체가 목격된 지역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녹음했고 무전기를 통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발전소 엔진 소리와 비슷한 소음과 함께 봄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해안경비대의 경보가 발령되고 헬리콥터와 선박이 해당 지역으로 급파되었지만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 한 경찰관이 베네수엘라 카라보보의 한 역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차 옆에서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멀리서 신비한 빛이 깜빡였습니다. 빛이 갑자기 나타나 유령 같은 빛을 내뿜었고 주변 환경은 거의 초자연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관은 계속 걸어가면서 차가 다가올 때마다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불빛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에 흥미를 느낀 그 장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빛이 가장 밝게 빛나던 특정 지점, 빽빽한 덤불 근처로 주의를 끌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령은 여자를 닮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본능이 발동하자 그는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형체는 그가 흰옷을 입은 여인에 대해 들었던 설명과 일치했는데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 지역을 배회하는 유령이라고 합니다. 흰 가운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그녀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그 형체가 갑자기 다시 한번 사라지자 장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8. 어둑어둑한 경비 사무실에서 한 경비원이 살아있는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오싹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존재에 매료되었고 그녀가 그리핀 씨를 만나고 싶어하는 미스 에비게일이라는 방문객이라고 믿었습니다. 교도관은 그 여자에게 전가를 전하면서 사무실이 닫혀 있다고 알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가 있을 때 다시 오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가 대화를 계속하고 있을 때 경비원이 통화하던 여성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계시의 무게는 경비원을 강하게 강타했고 그는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보며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 2016년 파스코 카운티에서 보안관 대리가 매우 특이한 장소에 숨어있는 용의자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경찰관의 보디캠에 포착되었는데 경찰관들이 중범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제이슨 테일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테일러는 심각한 혐의인 무장강도와 관련된 보호관찰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부하는 영장의 성격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안을 꼼꼼히 수색하던 중 눈썰미가 좋은 한 경찰관이 캐비닛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구인 이 가구는 단순히 옷을 보관하는 장소 이상임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테일러가 침묵을 지켰다면 그는 발각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리인들은 캐비닛을 열었고 그 안에 숨어있는 수배자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체포되었고 $50,000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되었습니다. 6, 2018년 헬로윈 즈음에 호놀룰루 경찰국은 할리 전망대의 경찰관 중 한 명에게 일어난 유령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경찰관 테이사 에투아티는 할리 전망대에서 할리 고속도로 게이트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경찰관들이 양쪽 문을 모두 닫아야 했습니다. 소수에 다가가자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둠 속에 불길하게 서 있는 하얀 형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곧 그 형체가 흰옷을 입은 여자와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자의 안위가 걱정된 그녀는 멈춰서서 창문을 내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는 어쩐 일인지 경찰차 뒷좌석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영혼을 다룰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할머니의 충고를 기억한 에투아티 경관은 자신과 유령을 달래기 위해 유령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부드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돌면서 두 번째 게이트에 도착했고 재빨리 문을 닫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차로 돌아왔을 때 영혼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유령에게 그녀는 그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카일루아로 데려갈 수는 없지만 그녀가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투아티 경관은 감시소를 떠나기 위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백미러를 들여다보더니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5, 경찰관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숲에서 나오는 의심스러운 활동과 소음에 대한 보고에 응답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무에서 뼛속까지 오싹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또 다른 장교가 손전등을 숲속으로 비췄지만 유령의 울부짖음이나 퓨마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재빨리 뒤로 물러섰는데 아마도 야간 근무를 후회한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2명의 경찰관이 묘지에서 걸려온 전화에 응답했습니다. 무덤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걸어가던 그들의 발걸음은 무서운 비명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은 도망치려다 거의 걸려 넘어질 뻔했고 두 경찰관 모두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다는 절박한 열망을 공유했습니다. 4, 평범한 토요일 저녁으로 시작된 것이 에스파뇰라 경찰서의 칼 로메로 경관에게는 순식간에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서 주변의 보안 카메라를 모니터링하던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단지 벌레, 파리나 나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아리처럼 보이는 것이 보였고 곧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인간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령인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미묘하고 투명한 형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메로 경관이 야간 근무 중에 이 광경을 보고 느꼈을 두려움을 상상할 수나 있나요? 3, 한 경찰관이 경찰 시설에 차를 주차하고 몇 분 동안만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비롭게도 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운전하는 것 같았지만 보시다시피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벽을 향해 굴렀습니다. 한 번 벽에 닿으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후진하여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몇 분 후 어리둥절한 경찰관이 돌아와 보니
차가 그가 놓아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는데 자동차의 알람과 라이트가 저절로 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불러 차량 검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당신이 그것을 보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당신을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비원은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를 움직이려고 시도했지만 차는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차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2, 말레이시아의 한 경찰서에서 조용한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3명의 경찰관은 일상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고 장비에 평소와 같은 윙윙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공기를 가득 채우는 교통체증의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여기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힘과 함께 갑자기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공기는 완벽하게 고요했기 때문에 문을 세게 쾅 닫는 소리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장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의 움직임 뒤에 숨은 힘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그들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만도 한 게 그들은 초조해진 나머지 그 지역을 살피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분노한 범죄자의 영혼이었을까요? 1, 이것은 2021년 11월 경찰관들이 사이렌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전화에 응답한 만남의 보디캠 영상입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즉시 이상하게 불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곳은 귀신이 들릴 정도로 들어서는 순간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 이 집도 그중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손전등을 들고 어둠을 가르며 거실을 지나 침실로 갔지만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상황이 으스스해졌습니다. 그 순간 보디캠 영상에 결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리더니 침실이 나타났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눈에 띄게 떨리며 머뭇거렸지만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방과 지하실을 조사하면서 그들은 마치 어떤 악마의 힘이나 폴터가이스트가 있는 것 같은 소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경찰관이나 집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노련한 경찰관에게도 이것은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신은 경찰관이 되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